예, 안녕하세요. 강도성 물류 진행을 맡은 디온덱스 김철인입니다. 오늘은 5화 군산대학교 선배님이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각 분야별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 유통공룡 중에 하나, 네, 맞습니다. 이땡땡에 네.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이혜린 주임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또 엘사 엘사의 근무 중인 우리 김범석 대리님. 예. 아, 반갑습니다. 주임님과 대리님. 네. 입사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2017년 4월에 입사해가지고 횟수로 3년 좀 넘었습니다. 네. 네, 그 군산대학교 국제문명과 직속 후배들을 위한 컨텐츠인 것도 아시죠? 네. 물론 이 컨텐츠는 군산대학 학생분들이 아니어도 보실 수 있게끔 공익적 목적으로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류를 전공하시거나 혹은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취업 혹은 또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고자 여러분들을 어렵게 모셨어요. 올해 바쁘잖아요. 바쁘셨죠? 네, 정신 없었습니다. 요즘 왜 바쁘신지. 일단 유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점포들 매출도 조금 빠진 데도 있긴 했겠지만 물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물류센터에는 또 현재는 많은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방역 수칙이라던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통제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안 하던 업무가 하나 더 생긴 거다 보니까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경영주 분들께서 매출이 조금 떨어지다 보면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왜 늦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클레임도 조금 많아진 게 사실이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편의점 매출은 업계 동향은 좀 어때요? 그 수혜를 좀 본 업종인가요? 상권마다 달라가지고 이제 유흥가나 이쪽들은 상권이 유흥가. 네, 유흥가 유흥가. 이런 데는 많이 빠졌고 원룸, 주택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마트에 직접 가셔서 구매하시기보다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데는 조금 매출이 올라갔고 제가 요새 이렇게 택배 관련돼 있는 기사를 모니터링 하다 보면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정말 안 좋고 사실은 코로나를 저희 국민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안정화된 택배망 서비스, 물류망 서비스 덕분이었는데 사실 되게 감사해야 될 산업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생활물류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발족이 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최전방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택배 쪽은 성수기가 있어요. 성수기가 있는데 지금 추석 직후여서 더 물량이 같이 폭증을 하는 상황이고 생활물류라고는 표현을 드렸지만 택배사들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서 지금 소화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기사님들이 더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택배 쪽은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택배는 잘 돼도 코로나, 못 돼도 코로나예요. 무슨 의미죠? 물류업에서 이제 굳이 분류를 하면 운송업 쪽이잖아요. 어찌됐건 유통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유통사들이 출하하는 물량이 많이 늘면 택배 물량도 많이 늘어나는 건데 바꿔 말하면 의류시장 쪽을 예시로 들면 출고 물량이 옛날에는 많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가 혹은 매장 물량은 늘었는데 센터 물량은 줄었거나 이런 변수들이 혼재가 돼 있어서 택배 쪽이 정말 많이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서울역 본사와 제 사무실이 덕평에 하나 있고요. 이동선이 되게 많은데 네네. 안 힘드세요? 제가 18년도 4월에 새 차를 뽑았는데 지금 차 키로수가 9만을 넘었습니다. 얼추 환산해 보면 하루에 100km 정도가 나오고요. 차량 운행비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나요? 예, 유류대가 이제 영업직군이기 때문에 영업직. 이혜린 주임은 어떠세요? 직장 근무처가 어디세요? 저는 본사에 본사에 있고요. 계세요? 네, 본사에 있고 본사에 있기 이전에는 센터 근무도 잠깐 한 1년 조금 안 되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천 센터에. 본사하고 현장 근무는 조금 체험했을 때 괴리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본사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현장보다는.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현장 근무를
경험을 해야 또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먼저 가보게끔 하는데 두 분 같은 케이스는 되게 좋은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본사 생활을 하시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류 운영 파트에 있다가 이제 기획 파트로 가면서 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사로 오게 된 케이스인데 운영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경험이 무조건. 왜냐하면은 본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이라던가 어려운 점들을 알아야 뭐 제가 개선안을 도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업무 공감을 할 때도 뭔가 알고 얘기하는 것과 모르고 얘기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저는 현장 근무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로 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근데 현장 근무가 쉽지만은 않아요. 몸 쓰는 일도 가끔 있고 이게 택배처럼 큰 짐을 들거나 이렇다기보다도 현장에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센터를 누비고 다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직접 가서 피킹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값어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나중에 이제 계속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운영에 대한 경험은 기본이다.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 혹시 수당도 더 나오나요? 수당은 없고요. 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없고 대신 기름값이 유류대가 유류대가? 네, 기름값이 조금 괜찮게. 그렇죠. 우리 대리님은 어떠세요?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은 저도 타 업종에 종사해 보진 않았는데 이제 물류 쪽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을 무조건 다녀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사유도 동일하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완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사와 지점 혹은 현장의 특성을 한번 취준생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점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물리적인 업무를 모르고 본사에서 뭔가 지시를 내렸을 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피킹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의류센터에서 피킹 같은 걸 해봤는데 피킹을 하고 전 택배 업무니까 송장을 붙이는 작업을 해요. 그 송장도 B2C 택배 받아보시면 집에서 이제 택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찢어서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업무상에 굉장한 영향이 있는 아이템이고 그걸 디자인하는 게 사실은 현장이 아니라 본사거든요. 근데 그걸 현장 상황을 모르고 만들었다? 뭐 스티커도 안 뜯어지게 만들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현장엔 당연히 불편할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손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 근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다 취업 한 방에 되신 거예요? 네, 저는 한 번에 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는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편입을 하면서 물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물류를 하고 싶어서 편입을 한 거예요. 편입하기 이전에는 택배업에 좀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딥하게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되었고 그랬던 경험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쉽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후배님들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필요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편입을 할 정도로 이 물류가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는 택배에 있을 때는 그 다이나믹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이나믹. 네. 생동감 있다는 점. 앞으로도 이 물류업이라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한 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제가 선택하는 데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멋지다. 조금 힘든 점도 많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물류하면은 그거 왜 해? 라는 그런 의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충분히 매력 있는 전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조금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대리님은 네. 어떻게 첫 번에 회사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도 한방이었고요. 부산대가 영향이 있네. 터가 좋은 건가요? 부산대 터가?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지짐입니까? 아 그럼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님하고 달리 군산대로 아예 입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할 당시에 이제 특정 물류학과 중에 하나가 항공사 취업 연계를 해준다는 소리에 팔랑귀가 돼서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저랑 좀 속성이 맞았고요. 아까 말했던 다이나믹한 부분도 공감이 충분히 되고요. 물류 얘기하면 결국은 다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 언제 와요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결과적으로 교수님이고 학생이고 실무자고 택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준을 하다 보니 그쪽으로 좀 매료가 돼서 저는 직군을 딱 잡고 갔었죠. 네. 취업할 때 나 어디까지 해봤다, 나 이것까지 해봤다 취업을 위해서 고생은 많이 했죠. 사실은 그 취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막연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그 막연함을 나태함으로 풀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 좌우명 중에 하나는 이제 되게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라 이런 건데 제 욕망은 졸업하고 나서 제 지갑이 생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3, 4년 혹은 한 10년 사이에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 시점에 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 토익 얼마 뭐 혹은 자격증 몇 개, 인턴 몇 번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좀 꾸역꾸역 채워나가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신나는 20대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좀 마음을 단디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맞아요. 네. 하고 싶은 한 가지를 위해서 그렇죠. 하는 10가지 일을 하는 네. 거라서 존재하는 거. 저는 약간 경험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 경험이 밑거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내가 뭐 카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쪽에도 물류라는 그런 사용이 다 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찾아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회는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이 자소서를 쓸 때 너무 좋습니다. 모자라요. 간이 경험이 많으면 학교에서 물류 양성 인력 양성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봤었는데 그 경험도 너무 좋았고 전에 택배에서 일을 했던 경험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편의점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한 20대 초반 때 편의점 직영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던 또 경험이 있어요. 이게 한 켠 쌓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조금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왕 나온 김에 조금 서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그렇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취업할 때 조금 애로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에 또 평균일 수도 있다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좀 욕망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결코 여러분들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를 들어가고 싶다면 적어도 그들의 삶과 지식적인 수준을 맞춰서 생활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령 지방권에 있는 내 여건이 안 좋더라도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모르면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회가 발달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본인이 안 채운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말하는 기업 공채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평준화된 스펙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대학교 여하에 따라서 가르파른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펙과 경험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니까 그거 믿고 오롯이 가보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됐을 땐 진짜 사회의 문제지만 거기까지 안 가보고 안 된다고 하고 시도를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지방에 있거나 뭐 지방 거점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뒷모습들이 유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혜린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서울이에요. 네, 본가가 서울이고 편입을 하다 보니까 군산에 내려갔는데 후배분들도 조금 느끼시겠지만 인프라는 확실히 다르긴 하죠. 군산이 서울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하지만 요즘에는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멀어서 다른 서울에 있는 친구들보다 힘들 수도 있지만 후배들을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일까지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와준 이땡사 네. 우리 이혜린님하고 우리 L땡사 김호섭 주임님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보시는 후배분들이 그 마음을 고스란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토요일에 오늘 소개를 안 해 못했는데 진짜 저기서 박성희 대표님이 나 맨날 자꾸 소개 안 하냐고 자막 처리해주세요. 사실은
허생 대표님도 오랫동안 유통에 종사하셨고 또 회사에 몇 기라고 하셨죠? 선배님이시라고. 1061. 여기 몇 기라고 하셨죠? 83기. 두 분의 아주 오붓한 자리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 저 후배분들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박구성 물류 제 5화 군산대 졸업생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